미국과 유럽이 놀란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방이 쥐고 있는 155mm 포탄 재고가 약 100만 발 수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그 재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부터가 충격인데 그 와중에 한국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서방이 포탄 부족을 걱정하는 순간 한국은 오히려 엄청난 비축량과 생산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2023년입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조심스럽게 요청한 물량이 50만 발이었습니다. 그것도 155mm 포탄이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민감한 숫자인데 이 요청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미국과 유럽의 탄약 사정이 얼마나 빡빡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화려한 무기 체계보다 실제로 쏠 수 있는 탄약의 양인데 미국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장면에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강합니다. 더 놀라운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이미 300만 발 이상을 비축 중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도 연간 20만 발 이상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이어집니다. 한쪽은 재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대규모 비축과 지속 생산을 동시에 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라 전쟁 지속 능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재고가 많아도 생산이 끊기면 결국 줄어들고 생산이 있어도 비축이 약하면 위기 때 바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축과 생산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바로 이 조합이 미국을 놀라게 한 핵심으로 읽힙니다. 이 포탄이 어디에 저장돼 있느냐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내용에 따르면 이 물량은 화강암 지하 벙커에 저장돼 있고 그 벙커는 핵 공격 상황까지 버티는 수준으로 묘사됩니다. 더 나아가 출고 체계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제어하며 출고가 단시간 안에 완료된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즉, 포탄이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꺼내 쓰는 속도까지 전제로 갖춘 구조라는 뜻입니다. 숫자와 저장 방식, 그리고 출고 체계가 한 줄로 연결되면서 한국 포병 전력의 실체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아무리 재고가 많아도 필요한 순간에 꺼내지 못하면 의미가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보관과 생존성 출고 속도까지 한꺼번에 강조됩니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전시 운용을 전제로 짜인 구조처럼 들리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자주포 숫자로 거론된 것이 3,300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포 전력이 해당 포탄을 실제로 소모하려면 45일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해야 할 정도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청중에게 규모를 체감시키는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50만 발도 아니고 100만 발도 아니고 300만 발 이상이 얼마나 거대한 양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는데 3,300문이 자주포가 45. 일 동안 연속으로 쏴야 한다는 그림으로 바꾸는 순간 청중은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숫자가 감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 이 이야기를 강하게 만듭니다. 왜 미국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되는지도 이 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서방 전체가 155mm 포탄 부족을 걱정하는 국면에서 한국은 단지 재고를 쌓아둔 나라가 아니라 대규모 포탄을 장기간 유지하고 계속 생산하며 필요하면 빠르게 꺼내 쓸 수 있는 나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재고 생산 저장 출고 운용 플랫폼까지 전부 연결된 체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전쟁은 결국 연결된 체계가 버티는 싸움입니다. 포탄만 있어도 안 되고 공장만 있어도 안 되고 운반만 빨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는 그 모든 조각이 한국 쪽에서 동시에 맞물리는 것처럼 제시됩니다. 특히 2023년 미국이 요청한 50만 발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가 단기간에 조달 가능한 나라였다면 굳이 한국을 바라볼 이유가 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눈을 돌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탄약 비축 능력과 생산 기반이 이미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강한 대목입니다. 한국이 숨겨둔 힘은 전투기 몇 대, 함정 몇 척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 길어졌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소모전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까지 포문을 닫지 않는 능력이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그 능력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포탄 전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전투기처럼 눈에 띄지도 않고 미사일처럼 장면을 압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탄약입니다. 그래서 155mm 포탄 100만 발, 50만 발 요청, 300만 발 이상 비축, 연간 20만 발 이상 생산 3,300문 자주포 45일,
연속 발사라는 숫자들은 따로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한국은 포병 탄약 분야에서 이미 서방이 다시 보게 된 존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숫자가 커서 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숫자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부족한 서방 재고, 미국의 요청, 한국의 비축, 한국의 생산, 한국의 저장 구조, 한국의 출고 체계, 한국의 자주포 전력까지 한 줄로 묶이는 순간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국가 전쟁 지속 능력에 대한 평가로 바뀝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이 포탄을 인도태평양 전략 예비탄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는 대목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미는 더 커집니다. 단순히 부족한 탄약을 급히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포탄을 지역 전략 전체를 바치는 예비 전력으로 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시에만 쓰는 비상 물량이 아니라 전략 구상 자체에 포함할 만큼 신뢰 가능한 재고로 바라봤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포탄은 이제 국내 방어 자산을 넘어 지역 안보 구조 속에서 활용 가치를 따지는 수준까지 올라온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한 단계 더 커집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5mm 포탄 재고 문제에 시달릴 때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의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가, 얼마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어디에 숨겨두었는가, 얼마나 빨리 꺼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플랫폼으로 얼마나 오래 쏠 수 있는가. 군사력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숫자로 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포탄 창고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진짜 장기전을 준비해 왔는가를 드러내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더 거칠게 말하면 전 세계가 포탄을 긁어모으는 동안 한국은 이미 포탄을 쌓아두고 지하에 숨기고 자동으로 꺼내는 단계까지 갔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용 말미에 던져지는 질문, 전 세계 포탄을 다 모아도 한국 포병 전력을 쉽게 이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실제 전쟁은 포탄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적어도 155mm 포탄과 자주포 운용이라는 축에서만큼은 한국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준비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무서운 이유는 포탄이라는 무기가 가장 현실적인 전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상징성이 크고 미사일은 주목도가 높지만 장기전의 체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포병 탄약입니다. 오늘 100발, 내일 1000발, 그 다음 주에 다시 수만 발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전장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100만 발이라는 서방 재고 수치가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50만 발 요청이 나오며 다시 300만 발 이상, 비축과 연간 20만 발 이상 생산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흐름은 매우 선명합니다. 부족한 쪽과 준비된 쪽의 차이가 숫자로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2023년이라는 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라는 현실이 굳어지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 시기에 미국이 50만 발을 요청했고 한국은 이미 300만 발 이상을 비축하고 있으며 연간 20만 발 이상을 생산 중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건 한순간의 반짝 대응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체계처럼 들립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급히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원래부터 장기전에 대비해 쌓아온 기반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더 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3,300 문 자주포라는 숫자는 단순한 장비 보유량이 아니라 포탄 비축의 의미를 완성하는 숫자입니다. 포탄만 많아도 안 되고 그 포탄을 실제로 쏠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주포만 많아도 포탄이 부족하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포탄과 자주포가 동시에 거대한 규모로 제시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45일이라는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쉬지 않고 45. 일 동안 발사해야 할 정도라는 문장은 저장된 포탄의 양과 운용, 가능한 화력 플랫폼이 한 번에 결합되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숫자가 전투 지속 시간으로 변환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155mm 포탄 100만 발 수준의 서방 재고가 흔들릴 때 한국은 50만 발을 요청받을 정도의 공급 가능성을 보였고 300만 발 이상 비축과 연간 20만 발 이상 생산 화강감, 지하 벙커 저장, 인공지능 자동 출고, 3,300 문 자주포 45, 1 연속 발사라는 그림으로 전혀 다른 수준의 준비 상태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나라는 겉으로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길어졌을 때도 포문을 닫지 않을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